지난 16일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 4교시 시험 종료령이 울렸는데도 한 수험생이 답안지에 정답 표기를 계속했습니다.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 A씨는 이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A 교사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수험생과 그 어머니가 수능 다음 날인 17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선생님이 근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어 수험생 아버지도 사전에 약속을 했다며 무작정 학교에 들어오려다 보안관실에서 제지당했습니다. 학교 보안관이 A 교사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수험생 아버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내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폭언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수험생 측은 학교 앞에서 피켓팅 시위까지 진행했는데 두려움을 느낀 A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학교도 당시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교육청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A 교사의 판단은 수능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며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수능 감독관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교사 보호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A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진다는 소식에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찾아간 겁니다.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A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목을 팍 치면서 목을 조르고 그럼 나와 막 이러면서 문 앞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A 교사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끌려나가는 게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김 씨는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던 김 씨는 방청 나온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 수감됐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교사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듯 하더니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들어가. 소리 지르세요? 걔가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해당 교사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사는 가방을 잡다가 머리카락을 잡은 거라고 했는데 항의는 이어집니다. 네 가방 잡았다고. 근데 제 가방을 네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꺼여 있었다고. 잡으셨다고요. 이 상황을 영상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학생의 웃음소리도 함께 담겼습니다.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재밌으세요? 제 머리채 잡으니까 재밌으세요? 그대로 내가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말하세요. 결국 교사가 자리를 뜨면서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 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물어봤더니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는데요. 영상에 나온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퇴했고 뒤늦게 퍼진 영상에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지난 9월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선생님들의 교권은 나아졌을까요? 전국의 선생님 5천 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응답도 이렇게 22%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전히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이제 법이 통과됐음에도 아동학대를 신고하겠다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보호자분들의 민원 제기나 또 아동학대 신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무분별한 신고나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이를 비롯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에서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이 일었죠. 해당 교사는 생전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임으로 온 기간제 교사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비슷한 교권 침해를 당해서 한 달도 안 돼서 학교를 그만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임 교사는 직접 나서서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실제로 어땠는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직접 털어놨습니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병가를 낸 건 지난 2019년 11월입니다. 후임으로 해당 반을 맡았던 건 기간제 교사 A씨. 35년의 교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 그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교직 경력 35년의 경력에 저는 퇴직하기 전까지 연달아서 5년 동안을 1학년 담임을 했거든요. 1학년을 그렇게 접하면서 이런 1학년은 처음 보았어요. 그 20일을 딱 지내면서 너무나 세게 충격을 받아서 자주 결석을 했던 한 학생으로부터는 수업 도중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나 걔가 뭐라 그러냐면 북대전 아이씨, 북대전 아이씨, 그거를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뭔가를 지도하기에는 너 북대전 아이라고 했잖아라고 그런 것조차 묻는 것도 모욕감이 들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서 엄마하고 잘 알아가지고 와. 더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하고는 그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 많은 데에서 야단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아이에게 제가 뭐 어떤 강압적인 뭐 이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잡고 얘가 버둥버둥하고 자꾸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가 울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은 아예 민원을 넣을 때 교장실로 넣지 않아요. 그냥 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편 악성 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학부모가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대전교사노조와 유족은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는데 숨진 교사 A씨가 인민재판식으로 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해명에 곧바로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유족과 교사 노조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검찰이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소고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들 그리고 정황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검토 중이시고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이렇게 70%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스승의 날에 조사한 건데요. 교직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선생님은 고작 5명 중 1명에 그쳐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또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물었더니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란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민원이 이렇게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라인엔 교권 침해 사례 모음 페이지까지 등장했는데 약 500개 가까운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보고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니 앞으로 쓰지 말아달라는 학부모 전화가 걸려왔다. 학부모 전화 상담을 하던 중 나는 지금 기분 나쁜데 왜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냐면서 실제로 교육청 민원까지 받았다. 아이에게 내준 숙제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로부터 당신 가정 파괴범이야 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문제 행동 아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 처녀죠. 애는 낳아보셨나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 페이지에 올라온 교사들의 제보는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 진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엔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다투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음성이 SBS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함께 사람들이 뭐고 도대체? 당신 어디 있는데? 병원실로 가면 되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해당 학부모가 상대 학생을 전학시키라고 요구하더니 교사에게 거친 말을 쏟은 겁니다. 앞서 지난해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맞는 행동이야. 수년 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얻어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득점이다 득점.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밑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어떡할 거냐 논란에 지난달 말에서야 이 교사에게 학생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다는 아주 당연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존 초등등 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교사들이 생활지도 행위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교원이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훈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실제 교육 현장을 바꾸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게 교원단체 주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수업 방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수업 방해가 있는 대로 다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뭐 일주일 열흘 후에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코웃음 칠 만한 그냥 처분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업 방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제자리에 서 있어, 뒤로 나가 서 있어, 또는 뭐 교무실에 가서 반성하고 있어, 뭐 반성문 쓰고 있어,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조치 지도할 수 있는 그 생활 지도 방식 내용 기준에 대해서 빨리 고시로. 여기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면책 특권을 주는 이른바 학부모 갑질 방지법과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떠한 법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고 법 제도에 앞서서 우리 이 모든 학생 그리고 내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학교, 그러니까 교원과 학부모가 협력적인 교육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결국은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는, 또 교원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문화, 그런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는 6년 만에 가장 많아졌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소송까지 간 건수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교권 침해 보험이란 건데요. 5년 만에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